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유동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을 뵈면 많이 여쭤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참 그렇게 기다리고 왜 저렇게 재판을 질질 거냐. 선거법 재판을 끌어도 저렇게 끄는 건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던 게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구형이 있었는데 예상 밖이다라는 쪽도 있고요. 또 뭐 그 정도는 당연한 통상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법정에서 기자들도 많이 놀랐다라고 하고 법조인들도 놀랐다라고 해요. 가장 아마 착잡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분이 유동규 본부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구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대로 된 법치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남한테 떠넘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폄훼하고 이런 행동들이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숙하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하위직이라서 자기는 알 필요가 없었다. 채통 떨어진다. 골프 치면서 근데 몰랐느냐. 그러니까 채통 떨어지게 내가 하위직하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위직하고 이야기하면 채통이 떨어지는데 하위직한테 골프비 내게 하는 건 채통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채통 떨어지니까 저한테 골프비를 내라고 하지 말고 저한테 샌드위치도 얻어먹고 음료수도 얻어먹고 하다못해 골프 내기로 치셨네요? 아니요, 그냥 자주 치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기, 원래 골프는 내기로 치는데 이재명은 내기하자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백돌이고 저는 이제 싱글 플레이어니까 게임이 안 되겠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꼬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정말 붙으면 이재명이한테 그 땁니까 돈을? 따죠. 저는 위에 사람한테 따는 건 안 돌려줍니다. 아래 사람한테 따면은 돌려주고요. 그게 진정한 골퍼입니다. 네. 참 웃었습니다만 이 법정에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처음 공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고 김문기 씨가 가족들에게 보낸 영상이었어요. 네. 영상 그 전화 통화였죠. 이재명 시장과 골프 치고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좀 울컥하셨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그 전에도 뭐냐면 이제 김문기 처장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톡방 있지 않습니까? 가족 단톡방의 그 대화 내용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 보면은 정말 되게 화목하고 그런 가족이고 특히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 마지막 만난 사람이 그 화천대유 대표했던 이성문을 만나고 몇 시간 있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변호사도 보내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몰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엊그제 그 법정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러죠? 이 독특한 것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이 영상도 공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대중가요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참 요즘 검사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재밌다,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었어요. 네.
그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사랑이 노래. 지나가면이 아니라 그거 아닌가요? 다른 노래 같은데요? 저는 가수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대 뭐 나를 몰라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가수시니까. 목이 메어와. 왜 모릅니까? 그쪽 그대는 아는데. 그대 나를 기억하기 알아도 싫은 거죠.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 이거.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예. 그 김문기가 그런 엄청난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SBS에 출연을 해서 예. 자기가 고르고 고른 단어가 이제 예. 딱 잘라서 성남시장에는 몰랐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또 얘기가 제가 이 참 어떻게 보면 뭐 이 참 엄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내용을 보면 그 이제 이문세의 그 노래가 나오니까 또 타타타 이야기도 나와요. 네.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네를 알겠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거? 예. 노래를 거의 다 하시네. 저도 한번 하고 싶지만 뭐 이 8초 이상 하면은 저작권 걸립니다. 그게 8초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짧게 한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또 경고 들어옵니다. 예. 예. 금방 들어오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구나. 참, 그 인식의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식의 문제 아니고요. 그냥 그 이재명 관련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느냐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당선될 의도가 있었느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란 속에서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계속 인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말씀하신 그걸 검찰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정에서. 네. 이재명의 경우에는 경감 사유는 하나도 없고 가중 사유뿐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로 거짓말을 듣고 네.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서 이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 김문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재명은 이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게 그 한 번, 두 번 수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그 이전에도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위증을 교사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도 예전에 이재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 그래서 제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이재명을 그러니까 화천대유 쪽에서 이재명을 싫어한다. 그래갖고 나를 공산당이라고 그랬다. 화천대유 쪽에서. 내가 하도 뺏어가서 나를 공산당이라고 그랬다. 이제 그거를 또 주장하려고 누구를 부르냐면 이성문을 부르는데 이성문이가 그러면 싫어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싫어한다 그러면 법정에서 다른 이야기 하겠죠. 이재명한테 불리한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그 이성문이 올 때도 그 이재명이 불러가지고 이재명 변호사하고 이성문하고 입 맞추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법정 갔단 말이죠. 저도 그때 왜 아냐면 제가 먼저 교육을 받고 예? 거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게 이제 교육받고 위증 교육받는 교육장이 된 거죠. 교육받고 변호사가 이제 검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고 짧게 이렇게 대답해라. 뭐 이런 거 이제 코치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성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대로라면 이성문이가 거기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을 싫어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이성문을 예, 그쪽에서 이재명이 불러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재판부가 선고일을 11월 15일로 잡았어요. 네. 뭐 보통은 한 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11월 15일로 55일 이렇게 잡는 것도 뭐 대단히 예외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은 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2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이재명이 마지막 재판 결심 공판에 와서 말이 좀 그동안과는 말이 조금씩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자기 뭐 이제는 빠져나가기 힘들다라는 건데 이 마지막 오면요. 선처를 발휘해야 하거든요. 네. 일정 부분을. 그런데 네. 이재명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말이 꼬였다, 흥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좀 과장됐다 이런 이야기. 횡설수설했죠. 횡설수설한 것이죠. 네. 뒤에 제목도 뽑아놨는데요.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자기가 뭐 재판 과정에서 하면서 말이 바뀐 부분을 재판부는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이 그동안에 2년 넘게 끌었지만 네. 마지막에 와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저는 이거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한 게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이 달라져서 2년 징역형을 한 건 검찰 쪽에서도 승부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와 법리도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이 그동안의 태도, 이 방탄, 사법 리스크를 자기 뭉개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도 가장 이 강력한 엄중한 이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묻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을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는 걸.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부인하고 그다음에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들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은 또 뭐냐면은 이 재판 결과를 놓고 판례기란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만약에 판사가 이재명을 유죄를 주면 판례기로 치부해서 뭐 하겠다? 예, 판사도 탄핵하겠다.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황당하고 이거는 뭐냐면 삼권 분립의 입법부가 사법부도 통제하고 행정부도 통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지금 민주당이고 예,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이 살아있고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런 힘센 야당 대표에게는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야당 대표가 되면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포함해서 검찰이 이렇게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하니까요. 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거든요. 호응을 하거든요. 네. 이야, 2년도 약하다. 왜 네. 최고형인 5년을 못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이재명이 사실은 김문기의 녹취록이 공개가 될 때도 뭐 하늘로 고개를 쳐들고 눈을 감고 이랬대요. 네. 근데 이재명이 마지막 최후 진술 18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횡설수설해요. 네, 횡설수설입니다. 이재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자기도 예상은 이게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100만 원이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검찰로서도 이 100만 원을 넘기느냐, 네. 또 이 방어하는 변호사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100만 원 밑으로 갈 것이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보통은. 네. 그런데 징역 2년으로 가니까요, 이 인신구속의 문제로 가니까 이재명도 당황하는 거죠, 이제. 네. 그 부분이 역력하게 좀 드러났어요, 그날 재판부에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구형에 반 정도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님이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 반조차 깎아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감형 사유는 없고 예, 추가 사유만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감형 사유 없다는 거를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게다가요. 그래서 재판부가 고심일 수 있는 게 만약에 깎아주고 싶더라도 어떤 걸로 깎아줘야 될지 이거는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깎기가 굉장히 어려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죄는 뭐 이거는 지금 판사님도 볼 때는 국토부에서 협박한 내용이 없는데 예, 이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후 변론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최후 변론에서도 이제 이재명 변호사들이 혹은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뭐냐면 이제 다른 재판에서 김진성 재판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재판이 다른 데서 또 있었어요. 예, 수원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인섭이가 징역 5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김인섭이가 징역 5년 받은 그 재판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재판에. 예. 나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용도 상향에 대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사가 다 물었습니다. 예. 이미. 그래서 그 법정 증언으로 예, 그게 나왔어요.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어떻게 왜 보고를 했냐면 국토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는 그 말하자면 그 혁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갖고 혁특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혁특법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혁특법 대상에서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강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성남시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게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자기가 직접. 그거를 갖다가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질문하기 전에 검사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재명한테 전화 온 적 있느냐? 전화 온 적 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비서실장님 있잖아요. 한테 전화 온 적 있느냐? 전화 온 적 있다. 그 뭐라고 그랬느냐? 이 관련된 걸 물어봤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들을 못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이재명이 거짓말했냐면 그 도시계획 과장이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의 압박이라고 했죠. 예. 검찰의 압박으로 자기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뭐가 되냐면 저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동규가 자기 죄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과장님이 들으면은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과장님도 이 소리를 들었다면은 아마 제 기분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성남시에 계셨던 분들 대부분이 지금 이런 막막한 생각들을 하고 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엊그제 그 재판에서 검찰이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난번 송철호 사건에서 검찰이 그 황운하를 꼭 집어서 법정 구속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 신분에 의해서 구속 불구속이 형량이 결정된다면 이건 법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이 조금 이따 30일에 이제 위정교사 또 재판 결심 공판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되풀이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되풀이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녹취록이 또 다시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 소위 김진성과의 녹취록입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의 육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에 말씀 먼저 제가 드리면요. 네. 자, 이제 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이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재판이 들어왔는데 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까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뉴스라든지 기자들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으로 행성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가중처벌하겠죠. 그럼요. 아니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 또 할 수 있을 거고 네. 조폭 두목이 만약에 또 잡혀와가지고 예, 위증을 시키고 자기 부하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판사 쪽이나 이런 검사 쪽에 협박을 하고 네.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거를 했다 그러면은 판사님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사법지서를 물러나게 한다면서 더 엄중하게 처벌했을 건데 왜 정치인들은 가중처벌을 받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려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더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그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이 녹취록 또 예. 공개가 될 거예요.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김진성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예, 공개했는데 그 유동규 선생님 가고파 불러주세요라고 하네요. 하도 노래를 잘 부르시고 네. 하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 유동규 TV 들어가시면 자주 노래도 부르시죠? 아니요. 한 번씩.
유동규 TV 라이브에서는 노래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노래를 시켜야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TV 라이브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지금 한 번씩 들어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녹취록으로 가겠습니다. 네. 노래하면은요. 예. 제가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그 구독자들은요. 제가 노래하면 나가요. 왜 그러죠? 제가 노래해가지고 조금 길게 했더니 500명이 나가고 막 그래. 왜 그럴까? 목소리도 제가 볼 때는 개딸이 들어왔다 그랬는지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는 노래를 안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예. 저는 노래 부를 거예요. 개딸 말씀이 나와서 이 대목이 제가 이거 여쭙고 나중에 이거 녹취록으로 예. 갈게요.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강성 옛날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재인 있잖아요. 예. 문바라고 그랬죠, 소시. 그러니까 그게 대깨문 문바 뭐 이거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그래서 그 손가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손가역. 손가락 혁명군. 예, 해가지고 손가락 혁명군 발대식을 갖다가 저기 광주에서 했어요. 그때도 사람 동원해가지고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몇 명 해갖고요. 내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왔잖아요. 예, 우리 그랬죠. 직원들 데리고 제가 광주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걸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손가락 혁명군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해요. 이재명이 힘이 약하니까 통제가 안 돼요. 예,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통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어디 가서 댓글 달아주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니까. 이재명의 개딸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시기는 이제 이낙연과의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부터 2020년 8월 때부터 8월부터 그 이재명이 그 전국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져서 이제 예. 그 대깨문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네, 네. 녹취록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번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오는 30일 다시 또 결심 공판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요즘 이 검사들은 이 녹취록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 그 휴대폰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이 굉장히 많이 넓게 이 증거 수집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지금 김진성의 녹취록도 그 압수수색에서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에서요. 네, 맞습니다. 다 놀란 것이었거든요. 네.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못했죠. 중앙지검이 놀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중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지금 많이 나옵니다. 협박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딱 한마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거거든요. 김진성은 지금 그걸 협박으로 느낀 거죠. 협박으로 느낀 거죠. 들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2번을 거절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이 전화하기 전에 누가 전화했냐면 김인섭이 전화를 해서 이거 증인하면 대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는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나 가서 위증하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거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뻔하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명을 씌웠으면 씌웠지 쓸놈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저기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겸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내가 저 캠프에 나가 있어갖고 나 그런 내용 모른다 사실.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 전화를 해요. 예. 김진성한테. 그래서 정진상이 전화를 해갖고 또 증인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내가 해볼게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해볼게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KBS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나를 갖다가 몰아가자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거 못 들었어요. 그거 들었다고 누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진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고 도지사급이고요. 네. 그래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김인섭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김인섭이한테 20억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받았잖아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거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도 지금 굉장히 배신을 당한 거네요. 배신 어떤 당한 형태로든지. 예. 그럼 이 또 그때는 이제
증인을 서줬던 이유가 그때 이제 그 증인을 서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가서 서줬어요.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예. 그래가지고 그 재판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무혐의 됐죠. 무혐의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명이 그 김진성에 나가서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바람에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했으면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준 거예요. 김진성 씨쯤 되면은 그 사전에 그런 걸 받아야 될 텐데 그 참. 그 하고 나면 이제 줄 줄 이재명- 알았겠죠. 근데 이제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김인섭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녹취록이 나왔는데 예. 이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예. 저가 뺏긴 거잖아요. 압수수색하다가 그러니까 뺏겨가지고 이제 이거 뭐야? 너 옛날에 이거 위증한 적 있어? 이러니까 검찰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예, 옛날에 그 이재명이 시켜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김인섭 건이 예. 김진성 씨도 그걸 예.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잘 안 버리죠. 그렇죠. 잘 안 버리죠. 근데 유동규도 순진한 게 몇 개만 해놨으면 몇 개만 했으면 지금 이재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 남아 있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제가 해놨어도 뭐 정진상하고 저하고 이재명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하고 저하고 술 먹으면서 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몇 개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재명이 유동규는 천하가 다 나쁜 놈이라도 유동규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뭐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이 예! 되는데 절대 유동규는 그럴 리가 없다. 했을 텐데, 예, 저야 참, 예, 그거를 안 해놓는 바람에 이재명이 그거를 아니까, 예, 뭐냐면, 유동규를 애초부터, 그거는 보니까 제가 이제 쭉 모든 재판 과정들 다 봤지 않습니까? 예. 2021년 3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만배랑. 선거법 위반에 이 2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고요. 위정교사 재판은 3년 내지 4년 징역형 구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법조인들도 다 해요. 이런 정도라면 네. 이 지금 검찰의 어떤 결정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재판 지연을 저 뽀꾸라지처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을 끝장을 내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폭이 경찰이 조폭을 덮쳐가지고 조폭을 잡았더니 조폭이 경찰서를 습격했는데 한 사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무리 그 저기 국회의원 아니라 할아버지다 아니면 자기들은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탄핵까지 시키는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사람이 야당 대표가 뭐라고 죄지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예. 그런데 방탄하기 급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검사들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무혐의 돼서 돌아왔어요. 다 무혐의 됐어요. 헌재에서 기각이 됐죠. 그냥 기각이. 아예 기각이 됐어요. 혐의커녕 기각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반성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걸 그 야당 대표로 보면 안 되고 그냥 일개 범죄인이 자기의 죄를 말하자면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다. 이건 그렇게 보면 된다. 예. 판사님들도 그렇게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지금 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재명을 네. 좀 제발 끝장을 내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좀 이번에 이거 두 가지로는 끝장이 나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이재명이 그 사법 방해 말이죠. 네. 이 방탄 사법 방해가 교묘하기 짝이 없어요. 엄청 교묘하죠. 우리 네. 사법 역사에 이렇게 종합적인 백화점식 사법 방해를 보여주는 게 이재명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네. 이 뭐 이화영 그 대북 송금 재판까지를 넣어 보면요. 네. 뭐 완전히 다 보여주게 자기 돼요. 변호사들 보내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언 못하게 방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저한테도 가짜 변호사를 보냈고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심리 상태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이걸 또 공유합니다. 유동규 지금 어떤 상태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게 나왔어요. 텔레그램을 통해 갖고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보고하고 한 것이 이게 검찰 증거 자료로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어떤 상태야?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정교사라고 하는 이 혐의 자체가 사법 방해입니다. 예. 근데 사법 방해를 할 경우에는 이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네. 이재명 같은 경우에 선거법은 몰라도 위정교사는 법정 구속시켜 달라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네. 근데 현역 국회의원은 만약에 그 회기가 없어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려도요 다시 풀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지난해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기소가, 이 선고가 내려지면서 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법정 구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이재명하고 이게 어디서 하냐면 김만배 측하고 이재명 측하고 내통하다가 내통한 내용의 그 텔레그램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내통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앞에는 누구였냐면은 저기 백종선 씨. 그다음에 그 경찰 1기 출신이었던 그 경찰 경대 1기 출신이었다가 이제 비리로 잘린 사람 박병국이 이 두 사람이 이재명하고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누가 나왔냐? 김만배 쪽에서는 그 헬멧맨으로 알려져 있는 그 황모 씨. 예.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고 가가지고 이 헬멧맨이 누구한테 강모 변호사한테 보고하는 내용. 그 내용이 텔레그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재명 말대로라면 김만배 측하고 이재명 측하고 왜 그런 내용들을 유동규가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왜 파악하는 것까지 정보 교류를 해야 됩니까? 그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보 교류를 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동규를 몰고 가자. 이거를 김만배하고 이재명 측에서 같이 협업했다는 게 이런 거에서 열심히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심리 상태가 김만배랑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협의하에 가짜 변호사를 보낸 거다. 예, 두 명이나 보내서 왜 첫 번째 보낸 사람이 이제 유동규를 이 핵심 주범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가. 앞에서, 예. 그게 이제 이재명으로 뒤집어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니 뭐 뒤집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 이제 다 나오고 나오고 있어. 것이죠. 증거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1월 15일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생중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주진우가 오늘 지적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 주진우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예. 생중계를 했었어요. 예. 이 당연히 생중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이 1심 이게 다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이재명이나 김용이나 정진상 변호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진상 변호사가 김혜경을 또 변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그 김용의 변호사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물었더니 김용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님한테 이거 선 넘은 이야기다. 아니 선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내가 변호사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용의 변호사비, 일 많은 변호사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김용이 이 정도를 끌고 있는 재력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검사장급 출신들이 변호사를 이렇게 많이 대동하고 나온다? 그거는 하루 인건비가 이게 재판 하루 나오잖아요. 네.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로폼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 갖다가 매번 나온다. 그리고 그 변호사 접견 기록을 보니까 180매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수십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용 변호사가? 김용 부인이 삼성에 그 오랜 기간 다녀서 돈이 좀 있었고 그걸로 우리 집 샀잖아. 버는 걸로 집 샀다며. 그럼 나 그 집 팔았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삼성에 다니면 한 200억씩 벌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변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게 받기는 했지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동규가 자기들은 그럼 그거를 갖다가 선 넘었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유동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선을 더 넘은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변호사비 물어보는 게 선 더 넘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태를 하는 게 김용의 변호사, 정진상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변호사들한테 경고를 줬어요. 2심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법률적이지 않은
법률가들 아닙니까, 변호사님도. 근데 법리적이지 않고 이 재판을 말하자면 방청석을 향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을 향해서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재판을 이용해서 기자들한테 할 말을 하는 거는 옳지 않고 법리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오. 라고 판사님이, 2심 판사님이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얼마나 그런지를 한번 진짜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이건 아마 지금 재판부에서 이건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보통 이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면 3, 4일 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결정을 허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게 가능하도록 지금 규칙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건 이재명에게는 더 치명적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국민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재명이 카메라 돌아갈 때하고 카메라 돌아가지 않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유세 때도 그랬잖아요. 막 유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에 딱 들어가고 오늘 일하는 척 했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녹취록 공개가 한 번 됐었죠. 네, 녹취록 공개됐잖아요. 일하는 척 했네. 에이 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재판이 이제 카메라 안 돌아가는, 공개가 안 된 비공개 재판에서는 제가 나가면은 거기에 딱 이러고 있습니다. 딱 요 자세. 이재명은 딱 요 자세로 이러고 있다가 제 말에 이제 귀에 거슬리면은 자기 변호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면 정진상 변호사예요. 그런데 정진상 변호사한테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진상은 제가 나가면 어떡하느냐. 이 자세로 재판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졸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세로 계속 끝까지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나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딱 없잖아요. 제가 없으면 정진상은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게 이야기하면은 뚫어질 듯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 같아요. 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눈을 뜨다만 눈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막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신문하는데도 이재명은 이 잔머리를 돌려요.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하면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질문 요지를 간명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까지 검사를 또 공격해요. 그 자리에서도. 네. 근데 이재명이 제가 보기에는 중앙 정치권으로 오고 난 다음에 많이 조금 달라졌는데 표정을 못 숨겨요. 못 숨깁니다. 눈빛이나 이런 게. 몸이 기억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유동규하고는 가급적이면 입을 섞고 싶지 않은데 예. 자꾸 지금 나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 제가 나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유동규는 저 시끄러운 유동규가 지금. 그러니까 제안만 해도 시끄러운데 만약에 김문기 처장까지 살아있었으면 이재명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벌써 모든,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남시장이 다 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뭐 어차피 이제 비공개적인 거니까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가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김문기 처장만 만약에 있었어도 성남시가 그 당시에 어떤 거, 실무적인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재명하고 했던 거, 이게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났을 텐데, 참 아쉽다. 제가 김문기 너무너무 처장을 접촉이 없었고 모르지만요. 이 많은 취재 경험으로 보면요. 김문기 처장이 처했을 그 입장이 그 소위 이야기하면 실무총 책임자거든요. 일을 그 전체 위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한 것이거든요. 아까 가정 이야기도 했는데 그 자기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미치겠는 상황인 게 차라리 내가 나쁜 짓을 시켰으면 유동규 본부장이 나쁜 짓 시켰어요. 이거 시켰어요라고 불 건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그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구정물에 발 집어넣기 제가 하겠습니까?
저도 아끼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아끼는 거지. 그걸 나쁜 일에 같이 써먹는 게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뭐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날은 술 먹으면서 저한테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본부장님 사람이고 본부장님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무슨 시킬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 해줄 거는 성남도시공사의 최대한 이득이 되게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최측근이라 그러고. 자, 막 공사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최측근 누구야? 그럼 김문기라고 그러는데. 그냥 김문기를 이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이 뭐뭐 시켰어요? 뭐 시켰지? 뭐뭐 시켰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보고 열심히 이득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 놔두면은 자기들한테 유동규를 몰고 가는데 방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게다가 유동규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 그때 이제 예. 감옥에 계실 때인데요. 예,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최근에 어제 오늘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임을 자랑하고 다니는 김민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이 친구가 참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김민석입니다. 예. 근데 김민석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이 이재명 주변의 그 불행한 일들 네. 이걸 보면서 생각이 지금 든 겁니다. 네. 계엄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요. 네. 이 소식 사실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지어내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부터는 또 테러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재명이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 김민석이도 잔머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김민석이도 수없는 비리를 저지르면서 지금 예. 살아남아서 예. 이번에 이재명에 사실은 떨어질 건데 이재명이가 김민석이 지지율이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변이 예. 된 거거든요. 예. 김민석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과잉 충성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지금 김민석이 이재명과 의논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절대 생각이 안 못합니다. 들거든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이야기까지를 해요. 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이판 사판 모든 거 다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죽하면은 김만배하고 이게 권순일 대법관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까지 따느냐면 그 판사가 어느 학교 나왔고 누구랑 친한지까지 아마 다 딸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성향 이런 것 내용들을 다 분석할 겁니다. 지금 배석 판사님들까지 아마 다 지금 민주당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의 경우가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먹히면은 조용히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먹혔으니까 조용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걸 벗어날 줄 아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만 야 우리 다 정리됐어. 다 정리됐어. 이걸 한 게 또 소문이 난 거고. 예,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느끼는 한 이재명은 말씀하신 대로요. 예. 하루하루 눈빛이 달라요. 네. 상황 눈빛이 다릅니다. 네. 또 이 전략 전술이 바뀌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조용히 있으면 야 이게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로 그냥 판가름 나지 않냐. 이 재판이 무슨 복잡한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위증교사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지금 뭐 발부둥치고 할 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 정말 간단한 형사 맞습니다. 재판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사람이면 세 길이면 끝났습니다. 제가 테러 이야기를 여쭙는 이유는요. 예. 이재명과 같이 오래 생활을 하셨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뭐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 사람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제가 볼 때는 옵니까? 저는 우울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이게 자기 도착이 굉장히 좀 심한 거꾸로 예. 이 자기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이거를 아마 병적으로 지금 집착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해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병적으로 집착하고 안 되면은 나라를 뒤엎어서라도
그 예, 수고를 뒤엎는 하겠다. 게 뭘까요? 그 옛날에는 제가 지금 예. 여쭙고 있는 이야기는 이재명은 이 스스로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울증 성향을 많이 보여요. 그런 뭐 진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테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저 무슨 또 공작을 하는 게 아닌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활로가 안 보이거든요. 예. 제가 봐도 이재명은요. 그 심지어는 뭐냐면 정말 그 굉장히 심하고 누가 봐도 오 이거 목숨이 위험하다 할 정도의 목숨을 걸고 그거를 감행할 요번에 이제 트럼프들 봤지 않습니까? 지지율 반등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 뭐가 있냐면 저 사람 저렇게 돼가지고 미워하던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 좀 그게 있어요. 이제 미워하다가도 막 그런 거를 실제로 눈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어떤 동정심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유발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뭐 전 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더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수사한 4명에 대해서 이 검사들을 탄핵을 빌드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2일 뭐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민주당이 큰 재미를 못 봤어요. 못 봤죠. 뭡니까? 소송만 당했어요. 네.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그렇죠. 자, 그다음 오늘 법 왜곡죄라는 걸 지금 이 법사위에 상정을 했는데 법 왜곡죄는 물론 뭐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겠지만 이거 그냥 해보는 겁니다. 네, 법 왜곡죄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공산주의에서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왜곡을 한단 말입니까? 그 법을 왜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법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법관들이 이 법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법관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국회에서 왜곡을 했느니 안 하는지 그럼 법관을 벌을 주는 거를 국회가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이고 정말 중요한 지적하신 게 이 유럽의 일부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 게 법 체계가 달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만약 법을 왜곡한다면요. 예. 증거를 왜곡한다면 예. 재판에서 걸립니다. 예. 그다음 판사가 법을 왜곡하면 2심, 3심에서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검사나 그 판사는 엄청난 인사상의 불이익까지를 당해요. 3심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탄핵 제도에 판검사가 다 들어가 있는 예. 거예요. 이 전혀 다른 걸 끌고 오는데 제가 보기엔요. 이재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라고 하는 이 두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정교사는 어떻게 보면 검사가 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거죠. 생각 밖으로. 예. 자, 이재명 같은 이런 야당 대표 뭐 이런 사람을 수사해 갈 때는 검찰도 전체의 전략을 짭니다. 네. 이 어디를 치고 때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나온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이야기하면 이제 특정이 되면은 그 경찰들도 어디 안 좋으니까 그냥 익명으로 네, 다 제가 하시면. 익명으로 다 모든 걸 해서 네.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제 경찰도 이 사건이 좀 궁금한가 봐요.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을 경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못하죠. 혐의가 있어도 쉽지 않죠. 그랬더니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이거예요 사실. 이재명 같은 사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은 게 경찰이나 검찰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를 갖다가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이 테러, 계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 딱 걸려든 거예요. 이건 지금 검찰의 전략에도 딱 맞아 떨어졌고요. 예. 재판 이거 지연도 무슨 짓을 해도 내년 후반기를 못 넘깁니다. 이건. 그렇게 본다면요. 이재명의 다음 이 난동질은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민주당 자체에서도 내년 2월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어쨌든요. 그럼 이재명이 지금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일단 머리가 아프니까 전남에 그 재보궐선거장에 갔어요. 그건 뭐 사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사부 리스크에는. 이재명의 다음 수순은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발버둥을 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다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든 방법을 다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재명이 나왔던 게 탄핵
처음에 들고 나왔고요. 근데 이 가능성이 제로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방주사까지 맞았어요. 네. 예, 우파들이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게 눈에 이제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이 조작질이 안 돼요. 다 실패했어요. 이 조작도를 몇 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뭐를 만들었냐면 반일 감정을 붙여보겠다. 해갖고 반일 감정 붙이기 봤는데 그게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를 해봤냐면은 이제 그거 계엄령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계엄령 들고 나올 때 좀 그럴듯하게 하려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제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보자 누구냐 빨리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제보자를 못 대는 거예요. 예, 누가 제보자를 하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보자가 있다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드러나왔던 것이 바로 이 그 제가 장담을 할 게 없습니다. 예, 계엄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엄령도 이제 안 통했어요. 예, 그래서 약발이 다 되고 그거를 재탕 삼탕 우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이게 좀 쇼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맥혀. 자,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북한한테 옛날 같으면 총이라도 한번 쏴달라고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트럼프가 되는 거. 이재명의 상상력이 거기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자꾸 테러? 이재명 테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파 쪽에서.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파 여러분 절대 이재명 테러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파는 지금 이재명이 뭐를 해야 돼? 제 죗값을 치르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요. 예, 호텔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을 조금이라도 차라리 개딸들하고 이재명 해주세요. 법정 들어가는 이재명을 욕하지 마시고 이재명 법정가 이거를 해주세요, 차라리. 그래야지 됩니다, 여러분. 네. 어제 개딸들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지금 판사들을 공격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소위 선거법 위반을 맡고 있는 판사는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네. 그래서 믿을만한데 그래도 이 쓰레기 판결을 할까 감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다음 이 위정교사 재판을 맡는 사람은 고향이 어딘데 그래도 믿지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사실은요. 다음 달에 10월 달에 헌법재판관 3명을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 헌법재판소가 올 스톱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판사 검사를 탄핵을 하면요. 뭐 몇 명이 됐던 이 업무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재판 지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재판부와 그 소위 재판장요. 이 위정교사 재판부는 이게 지금까지는 이재명에게 뭐 그런 대로 호의적이었거든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름을 말하기 뭐한데 김동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하면서도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사실은 뭐 상당히 따라준 꼴이 됐거든요. 제가 경험하기엔요. 김용을 갖다가 징역 5년 때린 판사님도요. 김용 이야기 다 들어줬습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요. 때릴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안 때릴 것 같으면요. 빨리 끝내겠죠. 어차피 안 때릴 건데. 그런데 말 잘라도 돼요. 이건 실전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말 잘라도 돼요. 이 우리 실전 심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그만해요 이러죠. 오케이. 그 사람은 내가 너 알았어 이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래 계속해 냅두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진욱 부장판사가 대북 송금 그 이화영의 재판을 하면서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진욱 부장판사가 판사 생활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당한 사법방해의 이 건수는 다 당한 거예요.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기피 신청까지 당합니다. 재판부 기피까지요. 별의별 걸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해봤죠. 다 당했는데 그걸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9년 6개월을 때립니다. 때리면서 이재명 부분도 다 밝혀놓았고요. 지금 이재명 그 뇌물 부분이 입증이 되면 이 이화영은 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판사님들끼리요.
웬만하면 서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재판을 하면 의견도 나누고. 예. 그래가지고 제 판사님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증언한 거를 그 판사님한테 듣고 예? 유동규 증인 흥분하지 말아요. 내가 처음 증언 왔는데 내가 처음 증언하고 증언대에 앉았는데 다른 재판부 판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유동규 증인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판사님 딱 이제 말이 딱 님 딱 나오네요. 이제. 아, 판사님입니다. 아이 진짜. 예. 저는 판사님 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유, 참. 예. 뭐 검사들 아유 저 검사들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은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검사하고 친해서 뭐 하게? 우리나라 무슨 프리바겐지 누가 있어요? 야 검찰하고 니들이나 짝짝꿍해라. 나는 검사들하고 짝짝꿍하고 난 판사님한테 열심히 잘 보일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판사님들이 이게 뭐 정치 판사도 있겠죠 물론. 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우리나라 사법 지도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리해드리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이재명이 검사 판사 탄핵 이걸로 못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애매한 거예요. 네. 이재명 무슨 짓이든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이게 손해가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재명은 애매한 경우로 지금 여론전밖에는 없습니다. 네. 여론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서는 정말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 시스템, 검찰, 이 법치를 지키는 부분에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제 이 두 가지 재판 이 부분으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끝장이 나느냐? 제가 보기엔 검찰은 칼을 뺐어요.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었습니다. 연말까지는 낸다라는 건데요. 그건 저는 조금 좀 어감이 예. 뭐 승부를 건다. 검찰이 승부를 거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검찰이 승부를 거는 조작이 아니라 그 사건마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옛날에도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법 위반하면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빕니다. 오케이. 그다음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금형을 한 거지. 이렇게 이재명 같이 막 검사 탄핵하고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번에 징역형이 나간 거지. 그거 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기 그 선거법 재판 가보세요. 모든 피고인들이 전부 다 그거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어째 잘못 나가가지고 잠깐 예. 실수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60만 원, 80만 원만 내려주시면 막 네.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기본 정답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어떻게 됐어요? 다 그거 아니다고 부인하고 남한테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검사를 탄핵까지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를 징역형을 안 때리면 누구를 징역형을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냐면 뭐 칼을 뺐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 한 대로 자기가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들어갈 때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필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재명이 여태까지 저지른 사필 규정대로 저는 형을 받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피 규정대로 지금 30일 날 재판에서도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말씀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 승부를 보려고 뭐 세게 걸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재판 전략이 있는 거죠. 세게 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재명의 이 증거와 법리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사법 방해라면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검찰의 판단. 이게 이제 국민들 여론 또 이 재판부에 먹혀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재명은 자신들의 개딸을 비롯해서 이 여론이 아니고서는 뾰족한 지금 여기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을 이번에는 사법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법 처리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당연히 사법 처리가 돼야 되고 이미 그 증거가 그때 영장 실시 심사 때 판사님도 이미 결론을 내린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애매했으면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때 그 불구속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은 그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님도 그렇게 판단했었던 내용이고 게다가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누가 범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 예. 아무로 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위증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위증을 안 세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드시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반성하지 않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이빠이야라는 노래도 있는가 봐요. 빠이빠이빠이야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예. 딱 7초 지키시네요. 딱 8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예. 그렇네요.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신골드 소개하는 영상 준비되셨죠? 네. 예. 이 영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예. 유동규 본부장 오늘 모시고 시원하게 정말 이 이재명 관련되는 이야기 모두 들었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들고 계시는 이거 지금 드시고 계시죠? 네, 저는 환신골드를 먹고 배가 홀쭉해지고 이건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했는데 아니 목소리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게 지금 힘든 것도 많으신데 환신골드 영양 환신골드 제가 먹는데요. 제가 웬만한 약을 안 챙겨 먹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성격이 이거 됐어 잘 안 먹어요. 여태까지 제가 꾸준히 뭔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이런 약들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거하고 수면제는 꼭 챙겨 먹습니다. 이제 수면제 지금도 수면제 드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자야 빨리 일어나는데 잘 못 자니까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드시면은요 효과를 아십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들이시고 본인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 모시고 이재명에 대한 거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따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멸콩 라이브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